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열대 만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봤죠.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표준기사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황당하다. 주원이 없는 생각이다. 뭐 사실 모두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서울대 같은 10개 만들기가 가능할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요 단어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과연 서울대가 이 안에 동의할 것인가? 이제까지 60년, 70년 동안 입시를 바꿨지만 교육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경희대 교수 김종래입니다. 저는 대학 사회학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학 체제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안은 대단히 심플한 안입니다. 전국 지방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입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와 같은 특정 국립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들, 그걸 일반적으로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총 10개가 되죠.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하는 것은 서울대 독점적 지위를 아주 우아하게 해제하는 그러한 영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다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이상을 올려놓으면 서울대의 그런 독점적 지위가 해체될 것이고요. 그것이 한국 대학 전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트리거, 최초의 톱발이 될 것이다. 서울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더 많이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동영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을 10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좀 다퉜습니다. 그런데 김동영 교수가 저보다는 훨씬 더 노련한 정확하게 이거죠. 내 서울대를 10개 만들어야 하나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왜 한국만 교육지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교육지옥은 스카이로 향한 단 하나의 고속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교육지옥이 발생합니다. 지방 학생들도 모두 인서울 또는 스카이를 가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입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지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얼마 전에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요. 한국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60년, 70년 동안 입시를 바꿨지만 교육지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답답하니까 입시 제도만 바꾸고 계신 거죠. 고속도로는 하나인데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만을 바꾼 거죠. 학종이냐 정시냐 무제한 지시죠. 입시 때문에 교육지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학 서열이 교육지옥의 원인입니다. 사회는 이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학 서열의 문제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 어른들이 착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학한다는 것이 그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지속한 계급을 결정하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은 완전히 피폐화되고 교육 현장이라는 게 거의 전쟁터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그걸 통해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정상화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론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회의원들과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학벌 비전 탑파,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꼭 서울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한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의 김주원 기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한겨레 21에서 성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주원 기자라고 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뭐 좀 오래됐고요.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종희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나름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김종희 교수님하고 처음부터 통화를 했죠.
굉장히 저는 그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예, 특별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2022년 3월 7일에 나온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서 서울대와 같은 9개 대학을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투명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서울대 강원, 서울대 경북, 서울대 경상, 서울대 부산, 서울대 서울, 서울대 전남, 서울대 전북, 서울대 제주, 서울대 충남, 서울대 충북. 굉장히 좋은 10개 국립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0개의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명문대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나름 그 댓글이 좀 많이 붙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한쪽 댓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한번 해야 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대학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와 같은 것들이 연구 중심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I think throughout the world, it's understood th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is, the most remarkable and most productive multi-campus system in the world. My name is John Aubrey Douglas, and I'm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research professor here at the Center for Cities and Higher Education. This is really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re was a multi-campus system set up under a public university.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because from the Berkeley campus came this conceptual idea, once they started adding UCLA and Santa Barbara and others, is the Millennium University concept. And that meant that there was kind of a structure of internal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that was spread to every campus. This coordinated system really created tremendous socioeconomic mobil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듯이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중심 대학을 전국 각지에 만들자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입니다. The number of campuses relate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so that's really the biggest driver as to why there were new campuses built. 서울대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것은 과연 서울대가 이 안에 동의할 것인가. 서울대에서 과연 찬성을 할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찬성하실까요? 서울대 프리미엄을 왜 우리가 공유를 해?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서울대는 서울대만의 서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더 이상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좀 안 돼라고 또 이야기하는 서울대 동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저수에서는 그 9개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야성을 가지고 있던 서울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독점자에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국내 독점일 때 이야기고 지금 세계와 경쟁해야 될 때는 국내 독점은 밖에서는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서울대 반응은 어땠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2월에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10개 국립대 총장님,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대 오세승 총장님께서도 계셨는데 혹여나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총장님들도 깜짝 놀랐죠. 저 서울대 총장 오세승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에서 교수 재직하다가 지금 총장으로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제도 바꾸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이 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그 의원에 찬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눈길을 끌려고 서울대 활동들이라는 제목을 지은 거긴 한데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된 연구실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입시 지옥, 서열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서울대 없애기, 국립대 뚫주나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건 하향 평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대 입장에서 찬성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 지역의 대학을 성장시키자는 것 때문에 상향 평준하고요. 서울대 입장에서도 다른 대학이 좋아진다는데 그걸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좀 더 경쟁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서울대학에서도 그것이 서울대학의 자국으로 서울대학도 발전할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그때 나쁜 게 전혀 아니다. 교수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짜 가능할까요? 서울대 10개 물음표. 일부 국립대가 또 자기들은 살 길을 찾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거는 이슈화 됐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동의할 수 없던 거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는 좋지만 한데 서울대를 10개 만들면 그게 서열화가 완전히 무너질까?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서울대 넘어 1부터 넘어 10까지 또 서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부산에 있는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 말고 부산에 있는 서울대를 갈까요?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서울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양정호 교수입니다. 대학 입시, 사교육 이런 것들 많이 좀 연구하고 살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이름만 바꿔서 뭘 하겠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름에 대해서 혹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딱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9개를 무조건 서울대처럼 올려서 10개를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과 간판만 바꾼다고 그 대학이나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그 대학을 올려놨을 때 나중에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 취업할 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학부모들이 과연 그럼 서울대학에 보내기 시작을 할까요? 캠퍼스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시를 오래 했던 경험을 놓고 봐서 이 학부모님들은 주요 사립대학에 100% 보낼 겁니다. 그러면 주요 사립대학들을 속으로 붙일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방대도 서울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동대학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차이는 돈의 차이입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처럼 될 수 있나요? 서울대 10개 만들기엔 사실 돈이 필요하죠. 네, 제 이름은 김희삼이고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기토교학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기원 학생들에게 세상을 품은 과학기술도 되도록 경제학, 행복,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후발대학이라 하더라도 혹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뭔가 투자가 많이 되면 또 전국구 대학으로 부상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사대 과기원이 있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있죠. 거기에 학생 인당 교육비를 보면 서울에 있는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훨씬 더 학생 인당 교육비가 높습니다.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1인당 과연 얼마만큼 교육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상이 5천만 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포항공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 디치스도 1억, 취스는 8,600만 원, 카이스는 8,600만 원, 유니스는 6,900만 원입니다. 그만큼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인 것처럼 그런 교육비가 충분히 있는 곳에 좋은 교수가 좋은 학생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 재정, 대학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그대로 어떤 그 대학의 그 역량이나 그 평판과 연결된다고 보고요. 대학 서열 결정적 차이가 학생 인간 교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대학 서열은 결코 자연 질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방대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칼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칼텍은 MIT와 더불어 과학, 공학계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4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그런데 이 칼텍조차도 1920년 전에는 습 공대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대였습니다. 1920년에 칼텍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세계적인 학과들을 영입하고 기업과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방대가 충분히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대 10개 대학 대중들을 한다고 해서 그 국립대가 서울대와 같은 아니면 세계 무슨 대학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대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지원해주면 모든 대학이 서울대처럼 연구력이 뛰어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교육비가 그만큼 쓰여졌다고 해서 제대로 쓰여질 거냐라고 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특성화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뭘 이렇게 할 경우에 하는 얘기는 특화입니다. 특화 지원마다. 부산대는 뭐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전남대는 뭐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이 정도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본인들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이만큼 줘 우리가 알아서 쓸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결국에는 밑빠진 벽에 물붓기처럼 계속 밑으로 새나갈 것이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대학하면 특성화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거의 10년, 20년 된 얘기인 것 같아요. 31년 언론 활동 중 15년 정도를 교육기자로 일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단국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말고 나머지 강원대 뭐가 유명할까요? 부산대 뭐가 유명할까요? 사실 딱 떠오르지 않아요. 모든 전공을 다 갖추고 그 학부생 4,000여 명까지 흡수해서 하고 보니까 정부 재정 지원만 돈 더 달라고 하지. 그러면 저 정부 재정만큼 지원 쓸 때 과연 그게 그 몸집을 주지 않고 거품을 벗어나지 않고 과연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뀔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한국 대학이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방대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2, 3년 안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가 없어요. 축적의 시간 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대학의 통폐합과 특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모든 대학이 다 같이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어떤 특성화 전략이 있죠.
대학의 특성화라는 것은 그 대학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는 무선통신공학이 필살기입니다. 스탠포드는 전자공학이 필살기입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필살기죠. 이런 것처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더라도 각 대학들은 반드시 특성화를 해야 합니다. 특성화가 뭡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특성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 조건 바로 셀프 혁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만 그렇지 아직까지는 자기 몸집을 줄일 생각을 합니다. 뼈를 까면 셀프 혁신은 보기 아직까지는 어렵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영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라도에 있는 대학들 학생 충원을 못한 비율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이 국립대학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국립대에 왜 안경학과가 있습니까? 왜 치의센터가 있고 뷰티 함장학과 이런 게 국립대 있습니까? 근데 국립대 거점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전문대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도 없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성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대학 교육이 스스로 발전하지 않다. 셀프 혁신이 과연 쉽겠는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혁신은 셀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총장님들은 답은 딱 두 가지 할 겁니다. 저희 노력하고 열심히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교수님들이 그거 다 오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딱 앞과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저는 부산대학교 22대 분장 차정입니다. 현재 국가거점국립대학 총장회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국립대학들도 전체적인 혁신에 나서 보이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거점국립대학 큰 장들이 좀 조용하게 있는 것 같고 크게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각 대학들이 상당한 정도의 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거점식으로 늘어지지만 그 전국대학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 총장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매주 회의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문제를 다 내놓고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데서 이전과 다른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같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 제2기준을 하더라도 학과에 3개를 투표하겠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다른 대학들 총장들을 얘기해 봐도 오히려 더 과감한 혁신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과연 총장님들 같은 경우는 경남과 기술대와 통합을 어려운 대학 통합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경영학과 양대학의 경영학과 그걸 합쳤어요.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대학교 구조, 학과의 구조를 하더라도 없어진 폐과의 교수들 계속 배양교육 교수로 계속 끌어안고 가는 시스템인 것이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와 교육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아무야 문제는 교수야.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교수의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일부 그 교수 생활을 해보지만 네네. 그러니까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까 교수는 공권 영주와 같다. 실용성에 자기 그 전공을 단과대별로 그다음 각 공공별로 쌓아놓고 지키려고만 하지. 그리고 물 빗자루 딱 걸어서 잡습니다. 교원 제도가 교원의 신부부장의 첫자입니다. 보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신부부장의 첫자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조직성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지만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다는 구조조정의 그림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구조조정을 하거나 대학 구성원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못하면 직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죽겠다?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현재 편하니까 안본지적으로 하겠다? 대학은 죽었다. 지금은 과감하게 더 쓴소리를 할 때입니다. 솔직히요. 서울을 별로 종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종합대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과 결합해서 지역 산업 발전, 지역 인재에 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지역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세대를 잃어버린 지역사회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 30년 안에 5년째 인구가 전국의 감소해서 지역 소멸률이 없어질 위험이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의 불균형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꽤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 중에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9개 국립대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 국립대들이 적절하게 그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과 같은 도시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산업, 이제 가령 조선의 양산업 물론이고 우주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을 구성하면 지역의 그 좋은 대학이 뒷받침해 나가면서 인재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기업을 지원도 좋지만 그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이루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을 키우려면 그냥 돈을 주거나 우리가 가지고 게 아니고 서울대 같은 좋은 수준의 학교를 대학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게 이제 서울대 아닌 다른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지금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거죠. 그 대학 경쟁에 운동장을 좀 고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서울대가 한 해 정부로부터 5천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는 1,5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원금의 차이가 한 해 3,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개 대학에 한 해 3,500억 내지 600억을 투자하면 서울대 10개를 만드는데 3조 2천억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 대학, 예를 들어서 버클리, UCLA, 미시건, 일리노이, 텍사스 오스틴 같은 대학들은 한 해 3분의 1, 4조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학들이 이런 미국 대학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조 2천억의 예산을 앞에 대학에 정부가 더 지원하라는 것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바보야, 문제는 돈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년 교육 예산이요, 대학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제적으로 이건 수치스러운 통계입니다. 한마디로 대학은 거짓입니다. 저는 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 정책, 교육개혁, 지방자치 이런 내용들을 주로 주고하고 있는 안선회 교수입니다. 정부가 사실상을 감췄습니다.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초등학생 교육비가 50평균에 134.45%입니다. 중등교육의 학생 인당 교육비가 50평균에 140.81%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학생 인당 교육비 공교육비 수주액이 50평균에 64.28%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학교가 중학교보다 투자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학 1인당 공급비가 35,000불에 달합니다. 우리는 11,00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교육이 편담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세계 우수의 대학을 만들어라, 세계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게다가 대학들도 뽑는 경쟁을 하지 가르치는 경쟁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학 가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투자될 돈이 다 입시 경쟁에만 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소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먹어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 그게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또는 영화 산업이 됐든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나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 해당돼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건 결국 대학입니다. 앞으로 미래에서도 교육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 기대를 한다면 저 같으면 더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택이 많은 고등교육 정책을 가진 나라예요.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교육에 대한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정책도 근본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찰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좀 더 현명하게 또 안목을 가지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희 등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 등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방시대를 열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초저출산 인구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반드시 세계적인 대학,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 입단에서 한 10년만 열심히 떠들어대면 글로 쓰고 회의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또 들었던 거 어디서 옮기고 이러면 이게 보수건 진보건 어느 당이 집권하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이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사회에서 대학 교육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 입시제가 중요한데 그것을 더 개선하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정치나 정당이나 정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만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하면 한국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걸 분명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넓히면서 해야 된다. 그 가능성도. 이제는 대학을 살려서 우리가 이룬 성취를 모든 국민의 행복으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살아야 되고 그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